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추석 전후 발표될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나 이제 내 집 마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거래 규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있죠. 두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LTV 규제 강화, DSR 규제 강화, 주택 수별 규제, 전세 대출 규제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세 규제가 있습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각각의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체적인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 중심지 서울은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이 있고요. 경기도는 과천, 광명, 분당 등이 현재 지표상 뚜렷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들 지역은 거의 폭등세고 그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점, 게다가 이제는 15억의 아파트까지도 수요 급등세가 나타난다는 점, 아마 지금 시장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시장 움직임 말씀드릴게요. 12억의 아파트가 거래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6억 이하다 보니까 이 가격대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을 처분한 사람이 실거주 갈아타기가 아니라 고가 아파트 갭 투자 갈아타기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규제 지역 고가 아파트의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이걸 판 사람이 또 어디로 간다? 규제 지역 실거주 매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은 안 떨어지고 이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곳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예상 대책 첫 번째는 거래 규제입니다. 지금 갭 투자 차단의 핵심 수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규제가 큰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갭 투자 때문인데,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현재 적용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적용돼 있고 2년 이상 실거주자만 매수가 가능하지만, 또한 이런 실거주 가능한 매물만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폭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고 있고요. 9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 법률안 통과 시점은 언젠가요? 일단 제한일은 9월 8일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빠르면 1개월에서 늦으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도 상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은 통계가 앞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면 조기 추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열 지역만 지정하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은 통계에서 과열 나타난 곳만 지정을 하더라. 문제는 이렇게 지정할 경우에 아직 과열이 안 나타나는 지역에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한강벨트에서 과열, 지금 통계상 과열 나타나는 데만 지정을 하면은 영등포구나 동작구 이런 지역이 풍선 효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나 과천시, 분당구, 광명시 등이 그냥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왜냐면은 이렇게 지정해서도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풍선 효과가 나타날 곳까지 한꺼번에 광범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이나 과천, 성남, 광명, 하남 등 서울 인접 지역까지 동시에 적용하면서 갭투자 유입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2번 또는 3번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법률 통과 시점에 얼마나 집값 상승률이 높으냐에 따라서 2번이나 3번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번에 풍선 효과에 대한 이제 여론 지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풍선 효과를 막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입니다. 3.19 부동산 대책부터 이거 확대 지정하겠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행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아니면 과천 이런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대출 한도 축소인데 현재는 40%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6억 대출 제한이 되다 보니까 15억 이상 아파트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출 한도를 또 줄이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정 시 영향이 무엇이 있나요? 일단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양도세 중과도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 이상자한테 적용이 되는데 현재는 유예된 상태죠. 마지막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의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세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6.27 대책 이후에 송파구가 0.14에서 0.19로 서초구도 0.14에서 0.17로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우려가 있겠네. 제가 볼 때는 대출 한도 추가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6억 원에서 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특히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요. 네 번째는 조세 규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카드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조세 카드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카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먼저 취득세는 현행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부활시킬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예 기간을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유예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을 종료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유세예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 환원 비율 환원을 추진하면서 세금을 좀 올리는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세율이나 기본공제 변경 같은 건 나오지는 않을 건데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거를 환원시킨다는 개념으로 다시 원상복귀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유세까지는 이번 3차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책이 나올까 종합해보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동시 적용 카드가 나오고요.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6억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 조세 규제가 포함될 경우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까지는 보유세는 안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규제 과열 지역 대책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를 것이다, 상승이 멈출 것이다, 의견이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비규제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쉴 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피로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 상황이에요. 일단은 갭 투자 자금력이 무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갭이 늘어날수록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규제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브레이크 역할이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방향키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비규제 과열 지역으로 계속 들어오는 유동성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 브레이크 역할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 급감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비규제 과열 지역이 아니라 그 다음 가격대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처럼 막 못 사서 매물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5월, 6월에 강남 상가가 그랬는데 지금 좀 매물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과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23일 멤버십 영상에서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기회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 규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 갭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규제가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선택지 한번 어떤 방안인지 정리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설산력 차이, 추천 평형과 타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사면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